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정당별 공천 심사와 예비 후보자들의 단일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장휘국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공석이 된 광주시 교육감 선거도 서서히 선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초대석에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선입니다. 우선 광주시 교육감에 두 번째로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해바라기도 예쁘게 달아주셨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도전에 성공했더라면 이번 두 번째 도전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도전에서 아쉽게 우리말로 까딱했으면 될 뻔했는데 아쉽게 낙선을 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이 남아서 도전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의 팬데믹, 그리고 기후환경 위기, 인구 격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거기에다 광주는 이제 실력의 하향 평준화,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 미흡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겹쳐서 광주 교육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교육을 교육 비전문가나 아니면은 교육과 무관한 사람들이 이 교육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로지 교육 한 길을 걸어온 교육 전문가가 이러한 것들을 맡아줘야겠다 싶어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 교육의 구원투수로 나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감 선거가 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요. 저희들은 정책 선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핀셋 정책, 타켓 그룹별로 맞는 바로바로 시행 가능한 핀셋 정책인 체크방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소위 이정선의 찾아가는 광주교육 톡톡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 광주교육 대장정 이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교통봉사와 청소봉사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출마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정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40여 년이 넘도록 오로지 교육 한 길을 걸어온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26권의 책과 교육과 봉사와 그리고 이 연구라고 하는 3관왕을 대학에서 차지한 이론과 그리고 현장 곳곳을 누벼온 실천을 겸비하는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장 시절에 우리 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진학률 그리고 발전기금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광주교대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검증등 교육 CEO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반떼만 타고 다닌 데다가 우리 광주교대 학생들이 아빠 같은 교수로 1위로 뽑아줬기 때문에 청렴하고 따뜻한 이러한 사람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미국과 호주와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연수도 한,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교육적 트렌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죠. 자사고 유지와 일제고사 전면 부활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정책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그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대략 지금까지 발표된 것에 따르면 정시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유보 입장,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던 이제 일제고사 부활과 뿐만 아니라 자사고 유지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일제고사 부활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말하자면 일제 줄 세우기적 평가 방식으로의 회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자사고는 학교 자치를 따라서 학교가 운영을 결정해야 할 그러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학력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 이렇게 우려됩니다. 네, 또 이 광주 교육이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 체제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보 교육감 체제라기보다는 장애국 교육감 체제 12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한 점이 많습니다. 잘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 이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민주 인권 평화 교육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앞선 이러한 분야의 교육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비록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학교를 혁신하려고 했고 청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힘들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가 이제 해야 할 본질이라고 하는 교육 본질이라고 하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하는 그래서 튼튼한 튼실한 이 실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향 평준화됐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철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선 후보께서 광주시 교육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주 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하버드나 노벨 아마 이러한 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맞춤형 다양성 교육의 또 다른 축인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타고난 특기와 적성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미래 교육을 책임져 줄 거다.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최첨단 기술인 에듀테크를 교육에 접목해서 교수 학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할 거고요. AR, VR을 활용한 메타버스 방법도 새롭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약했던 꿈드림이 연간 최대 학생당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교육 격차, 학습 격차를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도 이제 온종일 돌봄이나 무상 교육 그리고 올바른 인성이나 글로벌 마인드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혁신 교육을 넘어서 포용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광주 교육의 길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포용 교육은 어떤 의미일까요? 혁신적 포용 교육을 저희는 이제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5가지 이 기본적인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대표로 하는 다양성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어떤 학생이건 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 교육. 세 번째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공정 교육.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와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교육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미래교육. 물론 여기는 인문학적인 것을 소양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광주와 광주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 그래서 소위 학교를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생활 SOC 복합형으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5가지의 기본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혁신적 포용교육입니다. 네, 저희가 포용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광주 교육 대전환 10대 약속을 또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비슷합니다.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는 지원을 더 철저하게. 그래서 실력 탄탄. 그리고 이제 진로 직업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성 교육이고요. 또 아까 책임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 뭐 다문화가 됐건 아니면은 그 이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아가 됐건 특수아가 됐건 도움을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가 됐건 모든 아이까지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학교가 사교육 필요 없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 이러한 거고요. 공정교육은 아까 꿈드림이 100만 원 지원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성 이걸 이야기하고요. 미래교육은 교육 방향이나 융복합형 방향이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혁신적인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러한 방법 그리고 상생교육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자체, 지역의 모든 교육 유관기관과 함께하겠다. 이러한 교육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공약 10대에 녹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끝으로 광주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 그동안 4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면서 현장 속에서 묻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광주교육이 처한 이 위기의 시대에 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문가나 교육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시 교육과 관련해서 이 위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광주교육은 광주 시민이 만듭니다. 따라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광주교육은 분명 다시 르네상스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주교육은 광주 시민이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 이정선 후보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